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가 드디어 이제 배부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적표 받아들고 기쁜 학생들도 있겠지만 분명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좌절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학기 초인 만큼 얼마나 본인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적 향상도 이룰 수 있을 텐데 선생님 이렇게 좀 학생들 보시다 보면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이루는 친구들 참 많죠. 아무래도 이 성적 중에는 노력도 포함되지만 멘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덤덤하게 자기 것을 지켜나가는 학생들은 시간이 좀 늦더라도 6월, 9월 수능 계속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 네. 이제 내일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들면 본인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상위권에 위치한 학생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수능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수능이 쉬운 주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쉬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섞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연습 그리고 논술도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늘 상위권 학생들이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치우 선생님께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모두에서 아까 인사 말씀에 이제 정재훈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좀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치를 텐데 모의고사 치르는 과정에서 틀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많이 알면서 틀린 문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출제와 관련돼서 이제 나왔던 뭐 단원이라든지 내용을 골라서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하위권 학생들은 뭐 자신 있는 한 과목을 골라서 한두 1, 2개월 정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면 단기간 내에도 조금 성적이 향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역시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IT 기업 사업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4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동아리 활동, 적극적인 교내 활동, 수학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 미디어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창의인재 전형,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KGU 학생부 종합 1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IT 분야 기업가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 우리 학생 씩씩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평소 입시 관련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싶었었는데 알아보고 싶은 정보에 비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그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그랬군요. 저희가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상담은 백승환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학생이 라임까지 맞춰가면서 말을 참 예, 잘해주시는데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백승환 선생님, 우리 학생의 네. 특징과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동아리 활동, 즉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 활동을 좀 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공 적성과 관련된 진로 활동을 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인데 이제 수학 교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연결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조금 좀 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먼저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네.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부터 비교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준비 사항으로 본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6대 4 정도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60대 40 수시를 약간 높게 보시긴 했는데요. 네.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학생부를 보게 될 텐데 학생부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희망대학을 지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교과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수시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의 경우 4개 영이 100분이 평균이 이제 등급 평균이 한 3.25 등급인데 실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로 봤을 때는 약 81 정도 그리고 등급 평균으로 봤을 때는 2.9 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로 갔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가 정시보다는 약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이제 지원 전략 그리고 더불어 유리한 전형도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유리한 전형을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평균 등급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교과 성적 중에서 이제 경쟁력은 있지만 평균 등급의 경쟁력은 있지만 이제 수학 교과에 관련된 부분은 다소 좀 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교과 영역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 그리고 과학 자율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데 조금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봉사활동이라든가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2순위는. 그래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회를 모두 쓰기가 좀 버겁기 때문에 논술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최상력 기준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의 3월달 가채점 결과로 봤을 때 2개 영역에서 5등급 이내에 드는 성적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만 더 계속 노력한다면은 충분히 논술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순위는 이제 정시 모집으로 봤습니다.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 점수는 희망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란 점수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짚어주시면서 이제 조금 더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도 살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4등급이고요. 이제 3월달 기준입니다. 아직 성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채점 기준입니다. 4등급이고요. 수리 가형은 3등급,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1등급, 과학에서 물리원은 3등급, 화학원은 5등급으로 예상이 되고요. 평균 등급은 3.25 등급입니다. 작년 11월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요. 국어는 5등급에서 4등급,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향상이 됐고요. 과학은 물리원은 3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화학원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좀 더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모의고사의 전략 어떻게 세우고 노력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을 봤더니 작년 11월에 비해서 3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이 대부분이 다 올랐는데 화학원만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화학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기초 지식도 조금 부족하고 방학 동안에 개념도 많이 못 쌓고 하다가 이제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반복적인 연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개 영역 평균 등급이 3.25 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은. 근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대학을 보게 되면 서울과기대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는 4개 영역 평균 100분위가 약 83, 그리고 평균 등급이 2.7등급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평균 100분위가 81, 그리고 평균 등급은 2.9등급 정도로 예상이 돼서 역시 좀 상향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는 100분위 평균이 약 82, 그리고 평균 등급은 2.9등급 이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대학이 모두 다 약간의 상향 지원 쪽으로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은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가 4개 영역 평균 100분위 평균이 77, 그리고 평균 등급이 3.2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신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단국대 응용컴퓨터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약 78, 그리고 평균 등급은 3.2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소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영역이 국어와 과학입니다. 그래서 국어와 과학 성적을 좀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학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는 가장 많이 반영하는 영역이 수학하고 영어입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을 보게 되면은 원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좀 더 수학 성적을 향상시켜서 2등급 때까지는 가야지만이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데 조금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신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교과 성적은 어떤가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요. 영어가 1.75등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과학이 2.38등급, 그리고 국어가 2.5등급, 수학이 3.25등급으로 평균 2.47등급으로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다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 성적의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국어는 1학년 때 2등급에서 3등급, 그리고 2학년 때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적이 다소 이제 하락한 2학년 2학기 때 좀 성적이 좀 향상이 되었고요. 수학은 1학년 때 4등급 나왔고 2학년 때는 2등급, 3등급으로 성적이 다소 향상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다소 향상이 됐습니다. 영어는 1학년 때 1등급, 그다음에 2학년 때는 3등급, 2등급으로 성적이 다소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평균 2.47등급으로 나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희망대학에서는 적당한 성적으로 보여지지만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공학계열로 진학했을 때 봤을 때는 수학 성적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수학 성적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수학 성적을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백승환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에 대한 비교과가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급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영역을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과 우리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자율 동아리 두 동아리 활동을 전공 적성과 맞게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프로그래밍 반이라든가 2학년 때는 기업가 정신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전공 적성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로 활동에 있어서도 이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이 있는데 수상 경력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2학년 때까지 약 10여 회의 수상 기록이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교과 우수상을 6회 정도 받았는데
이제 수학이라든가 과학,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교과에 관련된 수학과 과학 교과에 관련된 경시대라든가 교과 우수상을 좀 받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독서 활동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서 활동이 2학년 때까지 8권 정도 되고 전공과 관련된 성적 독서 활동도 꽤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독서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또 하나 빠졌는데요. 네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요즘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살펴보니까 과학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줬고 우리 학생의 장점과 그리고 공부한 과정을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1번이죠.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봤을 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잘 기술을 한다면 아마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빠뜨리셨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우리 학생에 대해서 성적과 비교과까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일지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이지망은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창의인재전형, 3지망은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KGU 학생부 종합 1전형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일지망 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진단해 봤습니다. 예, 대학교 희망 전공만 불렀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과기대를 뽑아주셨습니다.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일지망을 가장 먼저 희망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IT 분야 쪽에 전공이라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특징이 이제 내신 성적도 많이 반영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조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률이 2년 동안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신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집 정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을 봤을 때 서울과기대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궁금해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로 받고요. 그리고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로 받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교과 준비도를 상당히 높게 보셨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과학기술대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 어떤가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보게 되면요. 모집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습니다. 4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2015학년도가 4.04대 1, 그리고 작년에 3.98대 1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1단계에서 학생부 60, 서류 4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경쟁률을 봤을 때 3배수면은 4대 1, 거의 4대 1이기 때문에 1단계만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60과 면접 40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 60은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면 먼저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에는 학생생활 기록부 비교과 부분에서 행동 특성 발달 상황과 그다음에 독서 활동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지원자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단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2016학년도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합격생은 아닙니다. 합격생은 아닌데 2016학년도 1단계에 합격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 약 2.7등급 정도 있는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2단계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은 그 내신 성적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합격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 성적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래서 더 노력할 과목은 수학과 과학학습 능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서울과기대 이제 조금 살펴주셨고요. 뭔가 아쉬운데요, 선생님. 네. 이지망 세종대도 살펴주실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세종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망으로 지원하게 되는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모집 정원은 16명이고요. 최근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2015학년도에 19.06대 1, 그다음에 2016학년도 작년이죠. 13.38대 1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선발하는데 서류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70,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 평가를 보게 되면은요, 평가 서류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교과와 비교과가 모두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역시 없고요. 근데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데 약간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3등급 내외의 성적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격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제 비교과를 이제 많이 서류 1단계 서류 평가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신 성적도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비교과뿐만 아니라 내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평가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율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내에서 했던 진로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잘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하고 있는 서울과기대 그리고 세종대 모두 도전해볼 만한데 단지 이제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합격 포인트로 알려주신 부분들을 우리 학생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생이 보니까 그 1단계만 통과하면 말을 워낙 잘해서 네. 면접은 뭐 기가 막힐 것 사실 같습니다. 자연계 학생들 상담하면서 말을 가장 잘하는 예, 학생 예, 중에 너무 잘했어요. 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네, 그 부분을 좀 장점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꼽아주셨나요? 예, 화면을 보면서 추천 대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대학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의 추천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기준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현재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약간 상향 지원과 소신 지원을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에서는 광운 찬빛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36명을 모집을 합니다. 전자공학과고요. 그래서 내신과 서류가 면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도 선발을 합니다. 전자공학과에서 18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물론 논술이 가장 중요하고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숭실대학교를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자정보 IT 융합 전공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컴퓨터 관련해서 제일 먼저 생긴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SU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11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역시 내신과 서류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신 지원, 이제 우리 학생이 점수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죠. 명지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16명을 선발하고 있고 전자공학과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 전형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추천 전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수능을 보기까지가 한 230여일 정도 남았어요. 네, 그렇죠. 40일 조금 못 남았는데 남은 요 240여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남은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죠.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인데 이제 3월 학평이 내일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 결과 분석을 잘 하셔서 현재 위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을 잘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학생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과 관련된 성적이 계속 나오죠. 네. 조금 더 성적이 올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독서 활동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활동은 이제 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잘 해왔는데 3학년 때도 조금씩은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7, 8월 달입니다. 여름방학 때죠. 여름방학 때는 이제 9월 모평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수시 모집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 달 모평을 잘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학 탐구 영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마무리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서는 누락된 것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제 완성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은 이제 수능 마무리 작업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렇게 1년 스케줄까지 선생님께서 짜주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어요? 제가 그 평균 내신 등급에 비해서는 물리 등급이 좀 많이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성적이 지금 낮기는 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무조건 내 성적이 우수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남은 학기가 있겠지만은 물리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킬수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성적이 낮으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향상을 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3학년 그리고, 1학기 화이팅. 예, 네. 그리고 이미 이 학생이 수학에서 이과 가가지고 성적을 향상시켰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학생이 그 점이 유리한 점이거든요. 그걸 좀 더 강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게 다 풀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저희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열심히 해서 꼭 가고 싶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